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계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쉽게 드시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시는 계란들은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됩니다. 케이지에 갈아 놓고 여기서 사료를 주고 좁은 공간에서 사료만 먹으면서 계란을 낳습니다. 또 이들이 먹는 사료들은 대부분이 혼합 사료인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GMO 옥수수 사료입니다. 과연 그것을 먹었을 때 괜찮을까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시면은 몇 층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 빌딩 수준으로 닭들을 재워놓고 달걀을 낳습니다. 과연 이런 달걀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사육하는 현장에 대한 기준인데요. 산란개 한 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이 0.05 제곱미터입니다. 여기 하얗게 보시는 게 A4 용지니까 A4 용지보다 작은 이 용적에서 닭이 한 마리가 평생을 살면서 계란을 낳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현재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산 표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M3FDS라는 게 얘인데 이게 지금 한 생산자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은. 여기에 지금 이제 2018년 8월 23일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사육 환경을 표시하게 해놨습니다. 뒤에 번호가 하나 붙었는데요. 1번은 방사사육, 2번은 축산의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 그래봤자 큰 차이 안 나죠. 그래서 1, 2, 3, 4 중에 뭘로 키웠느냐를 표시하게끔 해놨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1919년 2월 23일부터는 생산된 날짜를 표시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생산 날짜를 표시해 주는 거는 소비자에겐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002가 붙게 되면 10월 2일 날 생산된 계란이다 이런 표시가 되고요. 뒤에 있는 이 5가지 숫자는 생산자의 고유 번호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는 사육 환경을 표시하게 됩니다. 양돈 농가의 대형화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기계라든지 장비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소형으로 키우다 보면은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시면은 1000마리 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급격히 줄고 있고요. 1000에서 5000마리까지는 소량 줄고 있습니다. 근데 5000마리가 이상 되는 대량 사육하는 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역대 AI 발생 시기를 보면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잘 보시면은 대량적으로 이게 파도를 타듯이 발생하는데요. 1000만 마리가 이상 발병하고 있는 게 2008년도에 한 번, 2014년도에 1300마리고요. 2016년 3000마리입니다. 갈수록 는다는 게 보이시죠?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량 사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닭들도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AI 바이러스가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있어 왔던 건데 지금 최근 들어서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력이라든지 철새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닭들의 면역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AI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밀집 사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육 환경 내에서 만들어지는 계란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방목하는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당히 적겠죠. 그뿐 아니라 얘네들한테 주는 사료들이 GMO 사료다 보니까 1912년 상당히 오래됐지만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갖다가 프랑스 내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모든 실험지에서 다 암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GMO 수입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만큼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죠. GMO 수입국으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연에 방사되고 키우는 닭들은 얼마나 건강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계란들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을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과연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닭을 키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꾸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닭을 키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동물복지 계란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축산 농가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동물복지로 생산된 어떤 축산물의 오메가3의 비율들이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태별로 계란의 가격이 다릅니다. 일반 계란은 1.5불이라고 할 때 방사란이라든지 오메가3라는 거의 2배에 가깝죠. 동물복지 계란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정란보다는 GMO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다 마트에 가시면 유정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계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닭들이 먹었던 원료가 되는 주식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먹은 것들이 계란으로 나오기 때문이고요. 동물들은 먹으면 암이 유발되는 GMO 사료를 먹여놓고 그 계란은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MO 옥수수 사료는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5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받은 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달걀을 낳습니다. 당연하겠죠. 받은 만큼 내보내는 거니. 그 좁은 평수, A4 용지만한 데서 자라나는 닭들이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란에 고스란히 다 들어갑니다. 또 그 계란을 드시는 여러분들은 역시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질의 변형이 있다 보면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있던 예화인데요. 어떤 한 PD가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만들었던 PD가 자기 자녀가 계란 알레르기 때문에 계란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연 방사에서 키우고 있는 계란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집에 와서 해봤죠. 평소 때는 계란이 입에 닿기만 해도 부풀어 오르고 알러지 반응이 있던 아기가 계란을 하나를 구워서 먹이고 2개를 먹일 때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먹는 그 성분이 같은 계란이 아니고요. 무엇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의 반응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란 알러지가 있으니까 계란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계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환경과 성분과 원료와 그 결과물이 어떤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알러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계란인데요. 그 계란도 아무거나 쉽게 드셨다가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드셔야 하고요. 그 선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그 주식으로 먹는, 닭이 주식으로 먹는 그 원료가 중요합니다.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먹는 원료가 나쁠 때 생산물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우리가 몸에 안 좋은 담배를 피면서 건강하게 바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그래서 몸에 좋은 것들을 잘 먹어서 나온 계란인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GMO 사료를 먹이지 않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닭도 옥수수 사료를 먹인다. 달개 부리는 일찌감치 잘려나간다. 좁은 공간에 몰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닭을 쪼기 때문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해야 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명에 대한 배려를 하는 여유는 없어 보인다. 닭도 종자 자체가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짧은 기간만 키워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슴살은 더 커졌다. 두 번째는 케이지에 가두어져서 키워진 닭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함유되어 있는 그 계란을 먹었을 때 우리도 역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방사해서 키운 계란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을 생산하는 방식이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음식 속의 스트레스가 먹는 사람의 몸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Food system of the last 50 years has made the lives of the food that we eat stressful, more stressful in many ways. And since what we're eating is very stressed out, is it possible that we're also getting stressed out through the foods that we eat? 그 대표적인 예로 달걀을 꼽는다. If the mothers had a very stressful life, non-free range, they put more cortisol in the egg. Why? So epigenetically, the mother is telling the offspring the world is a terrible place. So you should manifest a stress phenotype. Signal, we're eating the egg and we eat those signals.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지방산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앞에 말했듯이 원료가 중요합니다. 원료가 좋은 것들을 먹었을 때는 오메가3와 6의 지방산의 비율이 그래도 낮게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러지 반응인데요. 단백질에 대한 변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은 조금 논란이 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실제 보여지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계란에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조차도 이렇게 잘 방사해서 키웠던 달걀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원료에 의해서 반응을
증상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건강을 갖고 저울질하는 거니까요. 가능하면은 똑똑하게 판단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란을 잘 선별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동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